연세대학 나왔죠. 예. 거기서 뭔 지랄 발광을 떨었어요. 뭐 대한민국을 전복하려고 했죠. 정복하려고. 예. 그러니까 민중혁명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전복하고 주체 사상의 나라를 만들고자. 원래 수뇌부는 밖에 안 드러나고 지하에서 계속 가르치고 예. 데모하는 데는 애들 앞장 세우고 했는데 그렇죠. 지도부는 그 뭐- 앞으로 안 나갑니다. 뭐 그 가르쳤던 사람 중에 뭐 우상호 뭐 그러니까 이은영 제가 이제 연세대학교의 이제 지하 지도부였고요. 그다음에 전대협의 지하 지도부 중에 그러니까 그 제가 이제 지하 지도부인데 그때 저희가 임정석 교육팀에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미리 전대협 의장을 미리 선발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4월에 이제 전대협에 내보내는데 의장으로 그 전에 11월에 이미 선발해서 몇 달간 교육시킵니다. 근데 그때 교육받고 또 가르치고 북한의 지령을 받고 단파방송을 듣고 다 한 것에 보니까 역시 지나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북한의 의도대로 지금 그대로 가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가고 있죠. 왜냐하면 저희가 학교 때 배웠던 우선 책들, 저희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지하에서 몰래 배웠던 것들이 지금 학생들의 버젓이 교과서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그 우리 전대협 출신들이 전부 그 뭐 이제 그 청와대까지 다 장악해 있고요. 국회에도 지금 현재 한 수십 명 되고요.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에도 싹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민노총 같은 경우에요, 목사님. 민노총에 이번에 임건호라는 친구가 이제 조직 쟁의국장인데 그 뭐냐면 민노총 전체 조직을 장악하는데 거기에 보면 전국 공무원 노조가 있습니다. 한 15만 명이 됩니다. 거기에는 국회 노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앙행정부 노조도 있고요. 법원 노조도 있고요. 다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언론 노조 있지 않습니까? 언론 노조는 뭡니까? 지금 예를 들면 KBS, MBC, SBS, 그 다음에 각 방송사, 그 다음에 신문사, 이것들 언론, 근데 그거를 전부 지휘하는 게 임건호인데, 임건호가 북한의 간첩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걔가 북한의 김정은 수령한테 보낸 충성 서양문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기에는 또 우리나라 대부분 주요 기관 산업들 다 있죠. 그 뭐 예를 들면 지하철 노조도 거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뭐 예를 들면 그 뭐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다 그 민노총 소속이거든요. 자, 광주 사태 일어날 때 어디 있었어요? 저는 그 부산에 있었습니다. 부산 뭐 했어요 거기서? 부산에서 그때 제가 광주 사태 전에 그 이제 저는 그 이제 부산에 이제 EYC 총무를 하고 이제 그 기독교 청년대 총무를 하고 있었는데 김대중한테 인사하러 가자 해서 그때 이제 김대중 비서라고 노경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평생에 그 김대중의 비서를 했던 사람인데 이 양반은 결혼도 안 하고 부산대학교 앞에 하숙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생들하고 끊임없이 하면서 이제 부산 내에서 제가 알기에는 그 노경규가 그 노무현도 만났고 다 조직했던 사람인데 저도 이제 만나서 그때 김대중한테 인사를 갔었고. 자, 그러면 광주 사태 일어난 그 다음 날 빌딩에 올라가서 전단지를 확 뿌렸대요. 노경규 씨가 보좌에서 나갔더만은 저한테 유인물을 주더라고요.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주요 내용이 뭐냐면 광주에 진입한 계엄군이 우리 처녀들의 예를 들면 유방을 도려내고 임산부의 백가슴을 갈랐다는 유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광주에 퍼졌던 유언비어와 똑같은 유인물이 저한테 이제 주면서 그것을 지금 전국을 확산시켜야 그것을 된다. 뿌린 날짜가 언제예요? 제가 알기에는 아마 그 다음 날일 겁니다. 광주 5.18 다음이니까 5일 5월 19일이나 19일. 20일 그러면 24일. 전단지가 제작된 것은 그 전에 제작됐다. 그럼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알지만 그런 전단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손으로 밀어야 되거든요. 등사로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 과거처럼 지금이야 뭐 거기서 이메일로 보내면은 여기서 바로 뭐 인쇄 돼서 나오지만 과거에는 이메일이라는 게 그런 것도 없었고 그러니까 광주에서 뿌려졌던 여기 뿌려졌다면 제가 보기에는 사전에 제작됐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광주에 가서 광주 사태는 누가 익혔냐? 미국의 CIA의 공식 문건에 보면 김대중 추정 세력과 북한 추종자들이 일으켰다고 내가 가지고 이제 고발당했는데 계속 나보고 조사받으러 오라 그러는데 나는 안 가요. 조사받으러. 체포영장 받아서 내가 수갑 차고 가면 갔지 나는 광주 안 가요. 절대 안 갑니다. 나는 안 가는데 자
그런데 사실 미국 CIA가 이게요 정확하거든요, 정확하죠. 사실은. 그런데 이 문장들이 이미 벌써 우리 이동욱 교수님한테 5월 19일 날 전단지가 이미 도착이 되었고, 그렇죠. 그럼 사전에 광주 사태가 준비됐다는 증거 아닙니까? 준비됐죠. 맞죠? 예, 예. 그러니까 저와 같은 그러니까 뭐 노경규가 부산만 있겠습니까? 그와 같은 그렇지. 사람들이 각 지역에 있었고, 그렇지. 광주에는 그러니까 이제 김대중 지지자들이 있었고, 이들이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알기에는 5월 이제 18일 날, 17일 날 계엄 확대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5월 20 며칠 경에 전국적 봉기를 일으키기 자, 했는데, 그러면 김대중 몇 번 만났어요? 저 한 20번 넘게 만났습니다. 같이 밥도 여러 번 먹고 돈도 저한테 많이 줬습니다. 돈도 많이 줬고. 근데 김대중 씨는 참 좋은 게 만날 때마다 꼭 돈을 줍니다. 미안해, 나보고 자꾸 돈 달라 소리 하는 거 같은데.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김대중이 그 대한민국의 그 운동권을 장악한 배경 중에 하나가, 김대중은 끊임없이, 그러니까 제가 알기에는 그 돈을 정말 잘 만들어서 그 운동권들한테요 비서를 통해서 아니, 한 그건 달에 공식적으로 드러났는데 김대중 밑에 있는 국회의원 하나가 북한한테 돈 받아왔다고 그때 구속된 적이 예, 있잖아요. 서경원도 받아왔고요. 그렇지. 그다음에 김대중 그거 팔아서 또 돈 많이 마련. 이따가 이건 엄청 김보성 팔아가지고. 선생님이 또 한번 증언해 줄 수 있어요. 김대중 돈은 북한에서 다 됐다고. 근데 어쨌든 저한테 한 20번 정도 제가 김대중 만났어요. 자, 그런데 김대중 동교동 지하 서재에 가서도 만나고. 그런데 문제는 지나간 과거의 얘기를 뭐다로 하냐고, 이 바쁜 시간에. 광주 사태보다 100배 1000배 더 큰 사건이 광화문 광장에서 일어난다, 일어나죠. 이렇게 외국 사람들이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걸 막으려고 지금 우리가 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건 내전이거든, 결국 광화문에서 내전.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그게 이제 저희가 그 전민항쟁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전민항쟁은 전국적 민중 봉기를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광주가 혁명이 실패했던 가장 큰 원인은 광주라는 한 도시에서 진행됐기 때문에 이 전민항쟁이, 그러니까 전국에서 동시다발을 했으면은 광주가 봉쇄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봉기가 확산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를 들면 그 부산으로 삐라뿌리라고 대구나 다른 지역에 삐라뿌리는 사람들을 했지만, 그러나 실패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만약에 벌어지면 전민항쟁이 가능한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주사파들이 전국에 지금 다 퍼졌지 않습니까? 간첩이 이번에 그 청주 그러니까 그 창원 간첩망 하나만 해도 64개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민노총 간첩망 그건 120만입니다. 그것들이 만약에 전국에 동시다로 퍼져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북한의 지시에 의해서 무장 봉기가 벌어졌다, 그러면 광주에서 안 일어납니다. 자, 광주, 대구, 부산. 이번에 창원에 간첩 잡혔죠. 예, 한개망 잡혔잖아요. 함계망입니다. 그 한개망 잡힌 그 조직도를 그림으로 그렸더니 이런 그림이 나오죠. 이런 그림이. 자, 이런 그림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지금 자유마을 3,506개 동네별로 그렇죠. 벌써 간첩들이 다 점령하고 있다. 저거는 지금 청주망 하나입니다. 근데 예를 들면 제주망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가장 중요한 민노총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보면 한국노총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간첩망이. 그렇죠. 한국노총도 120만이 넘습니다. 두 개 합치면 250만입니다. 그래도 다행은 뭐냐, 윤석열 대통령이 간첩을 잡아주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민노총 간첩 조직, 그 다음에 정교조 간첩 조직, 언론 간첩 조직을 다 해버리면 이 남조선의 색깔이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민노총, 한국노총만 해도 250만에다가요. 그 다음에 청주망들 포함해서, 그 다음에 이번에 뭐 농민의 그 간첩 조직도 들어가 있고요. 농민회도 들어가 있고, 뭐 여러 군데.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예를 들면 시민단체라는 곳에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 다음에 또 뭐 전국 교수라는 조직에도 들어가 다 들어가 있어. 싹 다 들어가 있죠. 방송들도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런 빨갱이가 어떻게 전향을 하게 됐습니까? 저는 제가 보기에는 신앙 때문입니다. 신앙 그리고 때문에. 예, 결정타는 그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그게 아니고 마누라를 잘못 만나요. 잘 만났어 그랬지. 저도 좀 그래도 문제는 그 소련이 무너지면서 저는 사실은 책으로 배웠거든요. 북한에 대해서. 아니, 사실대로 얘기하자. 이렇게 봐. 하루는 하도 속썩이고 돈만 갖다 쓰고 정치한다고 돌아다니고 돈 한 푼도 안 벌어 하니까 마누라한테 빌려간 돈이 5천만 원인데, 하루는 이 유금수 교수가
이게 장로의 신학대학 교수요 부인이 하는 말이, 야, 내가 너 나한테 빌려간 돈 하나도 안 받을 테니까 정강훈 목사 설교 하나만 들을래? 들으면 내가 빚을 다 탕감해 줄게. 해봐요. 아니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정광 목사 설교는 안 들었거든요. 정광 목사 안 지는 오래됐습니다. 집회에는 제가 여러 번 가서 주사파 뭐 강연다고 했으니까요. 한 5, 6년 이미 지날 때인데 안 들은데 이제 유금주가 저보고 이거 들으면 돈 탕감이 준다니까. 아이 뭐 5천만 원 안 받겠다는데 무슨 짓을 못 하겠습니까? 그래서 얼른 제가 그러면 내 이름으로 이미 등록까지 해놨더라고요. 사랑제일교회 들을 수 있도록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인터넷에 들어가서 맨 처음에 제가 들은 게 7대 명절. 7대 명절 띄워봐. 축복을 받자. 야. 자, 이걸 이제 처음 들었다. 이게 이제 빨갱이가 전향하게 된 영적인 동기가 된 거야. 야, 전 도대체가 그 유대인의 명절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저게. 그러니까 6월절, 유무초오 나속장이잖아요. 6월절, 무교절. 그 유대인 명절 나랑 아무 상관없는 과거의 사건을 알았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광주 사태가 강화문에서 다시 내전이 일어나려고 하니까 이 책임은 이동우 교수가 져야 돼요. 아니 나보다 더한 김국성도 있는데 목사님. 그러면 저 위에서 북한에서 지시한 놈도 있는데 왜 저만 가지고 그러지? 김국성이가 다 지시한 걸 그대로 수행했어요. 아니, 저는 방송 들으면서 위대한 수령이 지시니까 하겠다고 그렇게 한. 그럼 이따가 둘이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누가 책임져야 될지를. 자, 김국성 선생님은요, 하나님이 한국으로 보내주신 이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하여 보내주신 분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합동작전을 잘 펴서 교수들이 잘 펴가지고 반드시 대한민국을 살려냅시다. 아멘. 박수하겠습니다.